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 리딩, 독해하는 방법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독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재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냐 하면 일단 보캐뷸러리, 직무에 관련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직무 관련한 단어들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 1에서 재료들 먼저 암기를 했어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약간의 그래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구문에서 어느 구문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려면 그러면 그래머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리딩을 잘 풀려면 여기에다가 약간의 스킬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독해는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우선 독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사실 뭐 출제자를 잘 연구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 할 법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독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독해 문제를 보면 지문이 좀 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문제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독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에이 몰라 나 포기야. 독해 문제 안 맞춰도 돼.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상대평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과락은 절대 평가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등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시려면 점수를 높여야 되는데 이 영어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전부 독해를 잘 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독해를 잘 푸는 사람들을 잘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독해 마스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해가 얘가 무슨 지문인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답은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스킬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 독해 지문을 이제 유형을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형을 제가 3가지로 나누거든요. 제일 먼저 주제를 파악하는 거, 내용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논리, 구조형 문제가 있습니다. 난이도로 보자면 사실 이 2가지는 좀 난이도가 낮고 이 한 가지는 논리형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 문제까지 잘 푸시는 분들은 영어 거의 만점 맞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본 독해를 연구를 할 거고 기본 독해를 연구하면서 기본 점수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영역을 기본서만 가지고서도 대여섯 문제로 잡고 그 목표로 잡고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 기본기는 이걸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끔 했기 때문에 독해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 돼요. 그러나 잘 나오지 않을 확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너무 고난도인 문제들은 저 뒤쪽에 문제풀이로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적인 것들만 주로 가르쳐 드릴 거고 실전까지 자세히 다루는 것은 이 2가지를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 2가지가 가장 출제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제 파악형 문제라는 건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도 도움이 되실 거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때 주제 파악형 문제라는 것은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여기 쓰여져 있든 여기 쓰여져 있든 관계없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출제자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고 여기에 관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구문들을 줬다. 이거 그래머로 파악할 수 있어요. 문법으로. 그러면 거기만 읽고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주제, 목적, 제목, 요지, 주장 그리고 짧은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문제풀이 스킬은 그 문제를 풀이하는 단계에서 연습을 하세요.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런 문제는 여기만 읽으면 돼요 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문은 필요하든 불필요하든 이 주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공부하는 거라서 지문 연구는 다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다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제가 이런 방식적인 거, 스킬적인 부분들을 채워 드릴 거고 지금은 기본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내용 파악형 문제는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 사실적인 글을 쓰는 것, 즉 설명문에 대한 글이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럼 설명문이 나왔을 때 어떤 소주제가 있겠죠? 그 소주제에 대해서 계속 나열을 합니다. 그게 뭐 역사적 지문일 수도 있고 설명문이니까 무언가의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읽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대신 다 읽어봐야 되죠. 다 읽어보는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글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읽기만,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읽을 수 있는 문제, 읽어서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만 찝어서 읽을 수가 없고 일단 다 읽어봐야 보기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 번 읽지 말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그런 연습을 좀 시켜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논리구조형 이 지문이라는 것은요. 출제 확률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7문제니까. 20문제가 출제되면 나와요. 2-3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7문제고 그중에서 대화문도 출제해야 되고 수거형도 출제해야 되니까 독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유형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부터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요 유형은 나중에 가서 문제풀이 하실 때 제가 더 더해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글이 아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이 있고 어떤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사실들, 근거가 있을 거고 어떤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실험의 순서를 얘기해 준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이런 글들이 있을 경우에 처음, 중간, 끝 흘러가는 게 아주 유려하게 흘러가는 방식이 있어요. 글쓰기 방식. 그 방식을 잘 들여다보시면 얘를 이렇게 딱딱 잘라서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순서 맞춰봐 라고 했을 때 순서 딱 짜집기가 돼요. 아니면 어떤 글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지 맞춰봐 라고 했을 때 그 글 들어가는 위치가 딱 보여요. 요거는 이 부분을 학습을 하고 나시면 저절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본서에서 먼저 다루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스킬적인 부분은 문제풀이로 가면서 점점 더 채워지시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문 들어가기 전에 공부 순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재시생이라서 한번 공부를 쫙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영어를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관계없이 본인의 방식대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시생인 분들 아니면 영어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세요. 자, 첫 번째 뭘 하냐면 한 장 넘겨보면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단어를 먼저 읽기 해보세요. 그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모르는 단어에 줄을 긋든 동그라미를 치든 형광펜을 칠하든 아무튼 모르는 것들 체크해 두세요. 나중에 한 단어 끝마친 다음에 그 단어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에 쓰여지는 단어는 일단 지금 첫 번째 주제가 우표에 관한 글이거든요. 그러면 우표니까 계리직에서 출제될 만한 지문이라서 그거에 관한 표준 지문을 제가 실어놨는데 다만 이 우표에 관련한 이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얘를 묘사하는 표현이라던가 생김새에 대한 얘기라던가 역사라던가 하면서 이 계리직에 꽉 맞는 직무형 독해에 필요한 직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일반 단어들도 쓰여 있어요. 일반 단어도 우리가 암기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시면 모란이라던가 모란꽃이요 이런 거라던가 아라베스크라던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죠. 이거는 필수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고 알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나왔을 때 전혀 모르지는 않도록 요런 거 이런 느낌이었지 정도는 아실 수 있게.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단어하고 그래머가 합쳐져야 리딩이 되는 건데 내가 놓치고 있는 이 보캐블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혹시 체크를 잘 하셔서 일단 읽을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돼요.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단어 상태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단어를 읽으셨으면 문제풀이 바로 안 가요. 지문을 이제 앞으로 다시 넘겨서 지문을 보시면 지문 가기 전에 문제 자체가 있어요. 그죠? 문제를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정리하실 수 있어요.
키워드가 뭘 말하는 건지 어떤 키워드를 정리할 건지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려요. 자, 이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 뭐가 유리해지냐면 그 다음에 문제 먼저 읽고 지문 분석으로 가거든요. 지문 분석. 근데 지문들 중에서 문제가 아까 제가 유형 3가지 알려드렸죠. 그 문제 유형 중에서 얘는 어디에 속한다. 이것부터 정리가 되면 내가 어디를 가서 읽는 게 유리한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키워드에 맞춰서 찾아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지문은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어떤 지문은 찾아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일단 다 읽어야 돼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그리고 문제를 딱 봤는데 얘가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더라 하면서 또 올라가요. 또 시간 낭비하는 거죠? 이렇게 읽어서 정답을 맞추면 되는데 분명히 얘는 헷갈리게끔 출제자가 출제를 하거든요. 보기를 낼 때. 그 헷갈리게 만드는 방식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자, 근데 이게 학습이 안 됐다. 그러면 모르니까 헷갈리는데 다 읽고 나서도 그러면 문제 정답률도 낮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나한테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문 분석하시고 찾아 읽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형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유형 연구는 제가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독해 스킬이 됩니다. 여러분이 갖추시는 독해 스킬이 돼요. 이 스킬을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몸에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건데 4번 빼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이 정도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구문 독해가 조금 된다 이러면 혼자 해보세요. 먼저. 혼자 해보세요. 지금은 같이 해요. 네, 지금은 아직 수업 안 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요 단계로 나아가 보세요. 아셨죠? 근데 선생님 저는 아예 이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가이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저랑 처음부터 대신 같이 가시고 요거 1번만 하세요. 1번만 하고 저랑 같이 가면서 제가 여기 중요해요.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할 때 필기해 놓으시고 나중에 복습하세요. 아셨죠? 복습도 필요합니다. 독해 문제도 복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문답, 정답, 아니면 틀림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그건 아무것도 나한테 자양분이 안 돼요. 내가 이 독해 시간을 나한테 싹 필요한 시간으로 만드시려면 복습도 중요한데 각각 어떻게 복습하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지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위쪽에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조선왕조의 우표라고. 그죠? 자, 우표에 대한 글이 있어요. 우표라는 주제가 있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재 혹은 주제에 대한 걸 파악을 하시면 첫 줄에서 파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 글을 이제 제목을 써서 드렸지만 제목이 없는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그 중심 소재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중심 소재가 스탬프다. 그럼 사물이네요. 진짜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동사는 주로 무슨 태를 썼을까요? 수동태. 얘는 우표에 관한 글이니까 얘에 대한 설명문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딱 보니까 조선 다이너스티야. 역사 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역사인지 아닌지 읽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설명문이다. 설명문은요. 읽으면 풀 수 있는 내용 파악형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 읽으면 문제 답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요. 설명문에다가 문법이 출제가 된다면 수동태를 집중적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겠죠.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처음이라서 라고 하시겠지만 숙달이 되면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문제를 다 읽지도 않았는데 첫 줄만 보고 얘는 무슨 글이네, 무슨 문제겠다 하면 그 문제도 맞출 수가 있어요. 점점 더 이제 출제자화 되어 가는 거죠. 제가 그걸 20년 했더니 문제를 자꾸 적중하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1번 문제 먼저 읽고 가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단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어 확인 지금 안 되신 분은 빨리 읽어보세요. 자, 무슨 단어가 있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쵸? 일단, 이러한 단어가 있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요. 됐어요? 읽었다고 치고 저는 문제로 갈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되는 일, 문제 읽기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matches가 동사고 which of the following 얘가 which가 의문사로 지금 그리고 주어의 역할로서 쓰였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뒤따르는 이란 뜻이죠. 뒤따르는 즉
뒤따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다음 중이에요. 다음 중. 다음 중 match is는 일치하는 거죠. 일치한다라는 뜻이니까 일치하는 것은 묻는 거예요. 다음 중 뭐가 일치하냐? The contents of the text.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되겠죠. 지문 내용. 한국말로 하니까 쉽죠. 그죠? 자, 지문의 내용과 다음 주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일치형, 불일치형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찾아 읽기 하면 되잖아요. 찾아 읽기 키워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지문에 있는 글을 출제자가 좋아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던 것을 뒤에서 다른 단어를 써서 살짝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A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썼는데요. 똑같이 A랑 같은 뜻이지만 B라는 단어를 보기에서 씁니다.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요. paraphrasing. 모든 영어 시험은 얘가 등장해요. 모든 영어 시험에. 그러니까 우린 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용 표현을 암기했어야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꿔 쓰는 거 하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찾아 읽기를 할 때 바꿔 쓰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쉬워요. 바꿀 수 없는 고유 명사나 숫자 관련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유 명사나 숫자 관련 표현들을 보시면 얘가 바뀌지 않는 표현이니까 찾아 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숫자가 되게 많이 보이죠. 1897년이 있고요. 1895년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맞는지 틀린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면 지문에서 이 숫자들만 찾아 읽으면 돼요. 어디 있는지 이렇게 쭉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지문만 가지고서 보기가 맞냐 틀리냐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요, 이 1번 지문에 보시면 the first issued 이런 거 바뀔 수 있나요? 숫자 관련한 표현들 못 바꾸죠? 그러면 첫 번째로 issued stamp 쓰니까 우리 분사 배우고 왔잖아요. 발행된 우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행된. 첫 발행된 우표는요. were of 5 types. 5가지의 유형, 5 types가 있었다. 다음에 first stamps, 아직 first stamp네요. were issued in over 넘었다는 거죠. 3 million copies. 잘 모를 것 같으면 한국말로 쓰세요. 300만 장 이상 카피가 있었고요. and were actively used.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다 이겁니다. 부사 표현 조심하세요. 특히나 전체를 나타내거나 뭔가를 강조하는 부사 표현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과하게 해서 정답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장치로 자주 쓰여요. 제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 독해 끝날 때까지 지겹도록 말씀드릴게요. 미안해요. 지겹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야지 시험을 잘 보는데 어떡해. 계속 할게요. 자, 아무튼 이런 표현도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second stamp라고 했네요. 아, 그러면 이 글은 어떻게 돼 있을까? 첫 번째 부분에서 first stamp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1번 보기, 2번 보기 맞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econd stamp라는 단어가 있겠네요. 그죠? 세컨드 스탬프라고 쓸지 아니면 그 다음 우표 이렇게 쓸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세컨드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얘가 3번, 4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3번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second stamp were issued when postal services resumed. 원래는 재개하다라는 뜻인데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풀 때 re가 뭐였지? 다시. 숨 불어넣는 건가? sum 모으는 건가? 그쵸? 그러니까 다시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re를 잘 알고 있고 sum을 알고 있으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1895년 숫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등장을 할 때 이 지문이 맞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요. 1897년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가격이 1푼이었다라는 거, 가격은 바꿀 수 없는 숫자 표현이죠.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얘는 어디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를 통해서 지문 구조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뭐에 관한 글인지도 글을 아직 안 읽었는데 문제만 보고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숙달되면 좋겠죠. 아주 잘 써먹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제가 문제는 더 많이 실어놨어요. 연구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문제를 변형을 해서 이 문제로만 풀지 마시고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자,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 문제에서도 키워드 찾고 갈게요. Which values of the stems, the value가 뭐게요? 가격, were issued, 발행되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조선 dynasty, 조선 왕조에서 처음으로 발행이 된 우표의 가격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격이고 were issued for the first time은 바꿀 수 없는 표현이니까 동그라미 쳐요. 그거 나올 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세 번째, who, 누구, 동그라미 쳐야죠. 누구, 뭐 한 사람인가. printed the stems of the 1895년? 요거랑 같네. 그죠? 1895년에 누가 그걸 프린트 했느냐. 그럼 이 숫자 찾아 읽는 거예요. 숫자가 어디 있는지 보이면 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줄 겁니다. 됐어요? 자, 문제 파악되셨죠? 이제 지문으로 찾아 읽기 들어갈 건데요.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지문을 다 읽을 거예요. 다 읽겠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은 있죠. 답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들. 요거는 제가 표시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orea issued its own stamps on November 18th. 코리아가 주어져. issue가 동사예요. its own stamps에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스탬프를 발행했다. 즉 우표를 발행했다고요. 날짜를 나타내 주죠. 1884년 11월 18일. 이 정보 중요해요? 이거 영어로 읽고 앉았을 거예요? 아니죠. 시간을 줄이려면 이런 건 정보 파악만 하고 끝나야 돼요. 우리가 1번 그 보기를 딱 보시면 5가지 타입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여기 연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볍게 보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When the first portal service was created. 지금 우리가 태가, 수동태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는 created,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뭐 아무튼 아직까지 볼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50, 25, 50, 100 문 가격이에요. values라고 하니까 가격, 가치가 were printed.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5개가 프린트가 됐어요. For the first time, 어디서 많이 본 글자인데? 어디서 봤죠? 2번 문제에 보시면 for the first time 있어요. 2번 문제 요거랑 같이 푸실 수 있어요. But only the, 그런데 but, 자 5가지 타입이 프린트가 되었지만 but, 그런데 only the 5 and 10 문, 5문짜리하고 10문짜리만 스탬프가 were issued,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1번에 1번 보기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5가지 타입으로 발행이 됐나요? 아니죠. 프린트는 5가지가 되었는데 지금 2가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번 보기는 틀렸다. 매치하는 거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300만 장 나오는 거네. 그리고 활발하게 이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네. 자, 또 읽어봅시다. These stamps were printed. 이것은 프린트 되었어요. 지금 제가 수동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 계속 나오죠. By the Japanese Paper Money Bureau of Ministry of the Treasury.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라고 해석하죠? 그냥 대충 조폐국이라고 알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읽다가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라고 나오는 건 특정한 고유명사 이름이죠. 이건 그냥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음 하고 넘어가도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아무튼 재패니즈가 있으니까 일본이라는 건 알겠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일본의 조폐국에 의해서 얘가 프린트가 되었어요. Decoration of the background and empty space of these stems include. 이 데코레이션이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무늬를 갖고 있다예요.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여기에서 300만 장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활발히 이용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린 찾아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식이 어떻고 어떤 모양이고 하는 것들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럴 때는 눈으로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장식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 데코레이션 백그라운드니까 뒤에 배경하고요. empty space니까 여백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가 있냐? geometrical circle에서 기하학적인 이란 뜻입니다. 이 geo는 땅을 의미하는 거고요. metri는 측정하는 거예요. 땅을 모양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뭐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그래서 기하학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로투스 패턴 연잎을 얘기하고요. bat, cloud, peony 이거 모란 꽃잎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ettuce, flowering plant and arabesque design. 제가 해석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아닌 걸 우리가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아 이런 데코레이션이 있구나. 우리는 빨리 300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야 돼요. Nearly 3 million. 오, 그러니까 1번 다시 2번 보기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3 million of these stamps were printed. 얘네가 지금 프린트가 되었어요. 지금 수동태에 걷습니다. But these saw. 그런데 이것이 saw 보았다. little use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용이 활발하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So little use니까 사용이 거의 되지 않았다. As 왜냐하면 the post office was burned down. burn 하면 타는 거잖아요. burn down 하니까 완전히 폭삭 타서 다 타버렸다. 주저앉게 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음 during 어느 기간 동안이죠. 기간 더 갑신 쿠프 했으니까 갑신정변 동안에 in December 1884년 빠르게 읽으려면 이렇게 한국말로 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때 다 타버렸다. 그래서 잘 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기 2번에서 300만 장 이상이 카피가 됐어요. 요거는 맞았는데, 그죠? 얘는 맞았는데 actively use 되었다. 이 부분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는 거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 질문 뭐 봐야 되죠? 요거 잘 모르겠지만 resume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1895 찾아 읽으면 돼요. 계속 갑니다. in early 1886년이네 아직도. 그죠? 그러면 여기 또 가볍게 읽는 거예요. 자, 읽기 연습은 해야 되니까 제가 구문 독해는 하도록 할게요. unused stamps, 잘 사용이 되지 않은 우표들이 되겠죠. 사용이 되지 않은 우표들은 were granted, grant는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주었다, 건네졌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The highly Constantine Edward Meyer and Company로 넘어갔어요. German company, 얘가 누구냐 하면 German company예요. Based in Hamburg.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이란 뜻으로 사용해야겠죠. 여기서는. Based on 하면 뭐뭐에 근거하여. Based in 하면 어디에 뿌리가 있다는데 뒤에 도시가 있으니까 이 도시에 본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To make payment. 뭐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make payment예요. 우리가 아는 구문이다. 그죠? make payment. 지불을 하다고요. pay가 나오고 for 등장하면 뭐뭐에 대한 지불을 하는 거죠. The cost of printing stamps to Japan. 이 우편 인쇄 비용을 대기 위해서 함부르크에 있는 이 회사로 넘어갔다. 사용되지 않은 우표는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The next series of stamps, next 시리즈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이걸 두 번째 우표, secon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보기를 먼저 읽었거든요. 거기서 first, second 이렇게 표현했고 앞에서 first 우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우표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가 second에 대한 paraphrasing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next series of stamps did not appear until 제가 이거 구문할 때 말씀드렸던 구문이 나와서 얘기할게요. not until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거 하고 나서야 뭐뭐 하다. 그죠? 그러니까 1895 되고 나서야 비로소 동사 한다. 이렇게 해석할 거죠.
동사가 나타난다, 나타났다라는 표현이니까 1895년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1895년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고 세 번째 보기에서 1895라는 숫자 보셨죠? When the postal service가 was 비동사 pp라고 되어 있고요. 또 수동태고요. re가 들어갔어. 다시 introduced 하면 소개되는 거,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요 단어 있잖아요. 여기 다시 모아지는 거 하고 다시 도입이 되는 거 하고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거 이렇게 바꾼답니다. 그러면 재개되었다, 재도입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1895년에 다음 시리즈의 우표가 도입되었다, 재도입되었다 라고 보면 되니까 3번은 맞아 틀려. 볼 수 있잖아요. 세컨드 스탬프는 발행되었어요. 포스털 서비스가 1895년에. 맞았네. 정답 3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4번을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하게 정답인 걸 알면 더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봐야지. 그래도 첫 지문을 만났는데 연구해 봐야죠. The stamps were, 자, 1895년 시리즈의 우표는 consist of 뭐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재료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of를 썼겠죠. Four values, 4개의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0, 25, 50푼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ll these stamps, 모든 이 우표들은 were printed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앤드류 B. 그라함이니까 그레이엄 company based 잘 모르겠지만 회사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가 company based in 했으니까 워싱턴 DC에 또 본사를 뒀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and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태극 심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They were, 그들이 overprinted라고 하죠. over는 넘어서 그 위에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print는요. 인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인쇄를 한다. 즉 덧 인쇄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대한이라는 글자를 1897년에 덧 인쇄를 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뭐뭐와 일치하여, 관계하여 이런 뜻입니다. The proclamation of the Korean Empire. proclamation에서 claim이 이 클레임이랑 발음값이 같죠. 똑같은 뜻이에요. 선언하다, 신고하다, 선포하다 할 때 쓰는 거고요. 프로는 앞에, 우선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두의 앞에서 proclaim,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of Korean Empire,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것과 함께 대한이라고 프린트가 되었고요. and surcharged, 그렇게 해서 sur, 추가라는 뜻이 되겠죠. 오버의 뜻이니까. 또 슈퍼라는 뜻도 되고요. charge 하면 부과하는 거죠. to 어디까지 가격이 할증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1푼으로 할증이 되었어요. 언제요? 1900년에 할증이 되었습니다. 4번 보기를 다시 볼까요? 1푼으로 할증된 건 1900년이었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답 3번 잘 찾은 거예요. 지문을 보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번 읽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지문부터 보고 가셨으면 지문 다 읽고 문제가 뭐더라? 다시 가야지. 이거 헷갈린다. 이거 어디 있었지? 계속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기 딱 좋아요. 문제를 한 번만 읽고 풀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복잡하셔도 이 순서를 몸에 배게 익히세요. 계속 훈련해서 익숙해지게 만드세요. 그래야지 독해를 잘 푸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가 조금 남아있죠. 그러니까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which values 했어요. which value, 가격이에요. 어떤 가격 of the stamps, 스탬프의 어떤 가격이 were issued, 발행되었습니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러면 처음으로 issue된 것은 얼마짜리였어요?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 볼까요? 지문의 초반에 보시면 처음, for the first time 이라는 게 여기 보여요. 2번 풀 수 있다 그랬죠? 처음으로 이게 인쇄가 된 것은 50, 25, 50, 100문짜리였으나 그러나 이슈가 된 것, 발급 혹은 발행이 된 것은 5하고 10만 발행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가보시면 5하고 10만 발행이 됐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이런 형식의 문제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문제요. 누가 프린트 했나요? 1895년 시리즈는 누가 프린트 했나요? 이렇게 돼 있죠. 자, 1895년 시리즈 하면 1895 숫자 찾아가면 돼요. 어디 있죠? 1895.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보인다. 그죠? 얘가 3번 문제네요. 1895년까지 그 전까지는 이게 나타나지 않고 1895년이 되어서야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때 다시 소개가 됐고, 즉 다시 도입이 됐고 1895년 시리즈는 4개의 가격으로 됐고 이 모든 우표들은 누가 프린트했다? 여기 있네. 누가 프린트했어요? 앤드류 씨가 프린트를 했어요. 그러면 앤드류 이름만 찾으면 돼요. 몇 번에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러면 정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 문제를 준비를 하시려면요. 일단 독해 그 해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도.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학습지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수동태 문제라던가 구문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뭐 not until이라던가 이런 거 반드시 내겠죠.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구나 라는 거 복습을 하시고 단어 꼭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잘 몰라도 되는 단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나한테 좀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복습을 가볍게 마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독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독해 문제를 잘 풀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움의 단계에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계속 끌어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계속 스텝을 앞으로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